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ISA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IS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는 ISA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ISA 계좌의 활용 꿀팁부터 케이스별 추천, 비추천 대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ISA의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19세 미만이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직점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ISA의 납입 한도는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입 한도 2월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올해 납입하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은 내년으로 2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SA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반드시 3년간 보유하셔야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이후부터는 만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SA는 가입 시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형으로 개설이 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보다 2배 높은 400만 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서민형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ISA 계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내 투자 전략에 맞는 계좌는 어떤 게 있을까요? ISA 계좌 종류에는 1인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 상품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인형은 투자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운영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1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예금에 투자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나뉩니다. 신탁형은 예금에 가입할 수 있고요. 중개형의 경우 예금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채권, 국내 상장 주식, 리츠, 그리고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중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채권과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ISA에 가입하면 나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거래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손익통산, 그리고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과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어도 수익이 난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형에 가입했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계좌에 따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은 쉽게 말해 세금의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건데요. ISA 계좌는 가입 기간 동안 과세이연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서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ISA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ISA 계좌에서는 애플, 테슬라, VO 같은 해외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다가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SA 계좌에서는 내가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2천만 원을 넣었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 3천만 원이 되었다면 내가 납입한 원금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내가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은 총 납입 한도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원금 2천만 원을 중도 인출한다면 이미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올해는 ISA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ISA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고 계좌를 해지할 때 내가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는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전부 현금화시킨 다음에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그대로 이전되면 좋을 텐데 현재는 모든 자산을 매도 후 현금화하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럼 당장 투자할 돈은 없는데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나요? 20대 초반 대학생 분들처럼 지금 당장 투자할 자금이 없어도 ISA 계좌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올해 납입하지 못한 돈은 내년으로 2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내년에는 올해 납입하지 못한 2천만 원까지 총 4천만 원을 납입해도 되는 거죠. 이 한도는 5년 동안 총 1억까지 2월이 되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자금이 없더라도 일찍 가입해서 최소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계좌 만드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고요. 그럼 이제 ISA 계좌의 추천 유형과 비추천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ISA 계좌를 사용하면 좋은 사람들은 3년에서 5년간 목돈 만들기를 계획하는 분들과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자가 IS 계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IS 계좌를 비추합니다.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3년 이내에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중도 해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ISA 계좌보다는 해외 직투 계좌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IS 계좌가 만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IS 계좌는 3년에서 5년간 목돈 만들기에 좋은 계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 ISA 계좌에서 열심히 모아왔다면 만기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3년간 열심히 모은 이 돈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결혼 계획이 있다면 ISA 계좌에서 모아온 이 돈이 여러분의 든든한 시드머니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IS 계좌로 세제 혜택을 최대한 노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3년 단위로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 계좌로 재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이 재생성되기 때문에 3년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고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원래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ISA에 만기된 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하는 금액의 10%,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IS 계좌를 3년간 유지해서 만기 시 3천만 원이 되었고 이 3천만 원을 내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율은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16.5%와 13.2%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ISA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계좌 이전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ISA 계좌의 만기 금액인 5천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체 금액의 10%가 30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39만 6천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계좌에는 가입할 수 없는데요. 다만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계좌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계좌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기 연장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ISA 계좌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투자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똑똑한 투자자라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ISA 계좌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